안녕하십니까, 래피드입니다. 2월 6일 두산 에너빌리티 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먼저 보겠습니다. 코스피 1.1% 상승했고요. 코스닥은 1.2% 상승했습니다. 오늘 양증시 상승으로 진행되었고요. 외국인 투자자는 3,500억, 기관 투자자가 1,600억 코스피에서 매수, 코스닥은 130억, 그 다음에 기관 투자자가 670억을 매수하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자, 코스피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올라가서 2500선을 지금 중반선으로 끌어올리고 있고요. 한번 이제 관세 폭탄으로 좀 떨어지는 그런 분위기에서 금방 이제 지수를 회복하면서 트럼프의 관세 이 전쟁 선전포고에 그 이전으로 다시 주가가 회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한번 주말이 다가왔고요. 또 주말에 갑작스런 그런 소식이 나올지 그런 것들도 한번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저점은 충분히 지금 다져가는 것 같고 이대로 계속 떨어지던 그런 추세에서 다시 한번 밀어 올릴 수 있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대한 안정만 좀 더 생긴다면 계속해서 이 방향 이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는 오늘 3,500억 매수하면서 3일 연속 지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2월 3일, 그 다음에 1월 31일 외국인 투자자가 상당히 지금 많은 물량을 매도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도 사실 3일 매수했지만 매도 대비해서는 여전히 부족한 매수 수급입니다. 그러나 매도를 멈추고 3일 정도 이렇게 연속으로 들어왔다는 것은 괜찮다라고 좀 보여지는데요. 한번 보겠습니다. 기관 투자자도 뭐 연기금 투자자 꾸준히 매수했었고 바로 넘어가도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은 1.3% 올랐고 계속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 코스닥에 관련된 기술 종목들이 차근차근 이제 올라가는 종목들이 많다 보니 꾸준히 좀 지수가 위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덧 이제 폭락하기 전에 그런 수준까지 코스닥도 좀 반등을 해주고 있고요. 기술적인 이 기업들이, 중견 기업들이 좀 많은 상승을 보여주면서 올라가는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해외 증시입니다. 해외 증시는 니케이가 조금 올라갔고요. 상해 종합도 지금 1% 정도 올라가면서 전반적으로 좋은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다우 나스닥도 초반엔 좀 하락을 했지만 중반 이후부터도 본격적으로 반등을 시키면서 진행되었고요. 증시 전체는 그래도 안정세를 찾아서 올라가주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환율은 이제 5.7원 정도 올라갔고요. 1451원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다시 이제 쌍바닥 다지면서 올라가는 또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 한 번 이제 관세에 대한 도발이 나온다면, 특히 EU에 대한 도발이 나온다면 환율은 또 올라갈 수 있고요. 트럼프가 이제 어떤 의도를 가지고 또 언제 EU와의 그런 관세 전쟁을 선포를 할지가 또 불안한 모습입니다. 1451원이고요. 네, 환율이 더 내려갔으면 하지만 꾸준히 지금 고환율은 유지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로 이제 확인했고 지수 선물로 바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물 지표는 미국 증시 크게 변화 없고요. 보합 수준으로 다 진행 중입니다. 그리고 유럽 증시도 한 0.8% 정도 조금 반등하면서 진행 중인데요. 자, 이것도 이제 선물 지표이기 때문에 내일까지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외환은 아까 확인했고 원자재 가격은 국제유가가 71달러, 그 다음에 천연가스가 3.3달러로 조금 이제 높아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천연가스와 국제유가가 계속 이제 지지를 해주고 있는데요. 또 한 번 이제 관세에 대한 우려가 나온다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채권금리는 4.4%입니다. 뭐 어제보다 조금 더 밀리는 듯한 모습이고요. 채권금리는 그래도 안정적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이제 채권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추세로 간다면 그래도 우리의 우려 중에 하나는 좀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한번 요것 또한 계속 집중을 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뭐 특별하게 볼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좀 증시는 가볍게 보고 넘어가도 될 것 같고요. 종목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보겠습니다. 50원 상승해서 24,000원으로 마무리되었고요. 오늘 뭐 상 초반에는 상승으로 진행되었는데 크게 많이 오르지 못했습니다. 후반으로 이제 좀 밀리면서 진행되었고요.
사실 어제 우리 두산 에너빌리티가 또 고흥에 있는 해상풍력 하나를 사업자로 선정이 되었죠. 그래서 좋은 방향을 좀 기대했고요. 그 다음에 간밤에 미국의 그런 SMR 관련 종목들도 좀 올라가면서 진행이 되었습니다. 우클로라든지 뉴스케일 파워라든지 최소한 7% 가까이를 좀 상승을 했는데 오늘 특별하게 우리나라 증시에 있는 이 테마들은 크게 움직임이 없었고 특히 두산 에너빌리티도 별로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일단 고흥 프로젝트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바라보는 그 전체 수주 대비해서는 여전히 양이 작은 규모이죠. 수천억 수준의 이 프로젝트이기 때문에 주가를 끌어올리기에는 좀 부족했고요. 아무래도 수조 원 단위의 그런 대규모의 프로젝트 수주의 가능성이 좀 나와야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를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이제 SMR이라든지 혹은 이제 가스터빈 쪽에 좀 더 큰 시장을 기대를 하고 있고 특히 그게 미국 시장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미국 시장 중심으로 이 수급이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를 올려왔던 그런 상승 동력 자체가 SMR과 가스터빈에 집중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해상 풍력과의 관련된 그런 소식이 크게 움직이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일단 그래도 뭐 계속 주가는 잘 유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언제든지 바닥 다지고 나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그림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24,050원으로 시간 거래도 마무리했고요. 거래량은 크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전날보다 거래량은 줄었죠. 540만 주로 진행되었고 하락 이후에 보합 수준 24,000원대를 그래도 꽤 오랫동안 유지를 해주는 그림입니다. 자, 거래량을 다시 증가시키면서 올라가는 게 중요하고요. 지금 이제 어느덧 계단식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수렴 구간을 만들었습니다. 한번 위로 뻗고 다시 이제 점점 이 진폭을 줄이는 그죠?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 여기서도 이제 수렴을 만들다가 좀 한번 올라가는 그림이 나왔었는데 여기서도 한번 그런 그림이 나오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쌍바닥을 한번 다지고 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대로 밀고 올라갈 것인가는 좀 더 우리가 봐야 되고요. 사실 뭐 결국에는 수급 자체가 위로 이제 매수세가 붙어야지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우리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상황이죠. 그래서 투자 수급이 과연 이제 어떤 명분으로 또 두산 에너빌리티를 갑자기 매수하기 시작할지는 봐야 된다. 투자 수급은 외국인 투자자가 7만 7천 주 매수했고 기관 투자자 4만 1천 주 매수했습니다. 금융 투자, 보험 투신 2만 주에서 1만 주 정도 매수했고요. 연기금 투자자도 1만 9천 주 정도 매수하면서 엊그제보다는 많이 매수하지 않았지만 그래도 매도를 하지 않고 꾸준히 매수를 해주고 있습니다. 사모펀드는 좀 매도했지만 사실 뭐 큰 양 아니었고요. 전반적으로 오늘은 수급이 좀 이제 보합 수준으로 크게 변동 없었던 그런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가볍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잔고는 계속 비슷한 위치이기 때문에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고요. 대차 잔고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차 잔고는 체결이 22,600주, 상환이 55,000주로 크게 없었고요. 1270만 주 정도로 대차는 만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고요. 그다음에 거래원 같은 경우는 메릴린치가 좀 매도를 했고요. 뭐 특별하게 거래원도 움직인 거 없습니다. 신한증권이 좀 매수가 붙었고요. 확실히 최근에는 신한증권 창구로 매수가 집중되는 모습이고요. 이 움직임이 이제 언제 전환이 될지 한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 목요일은 이제 옵션 만기고요. 옵션 만기 주에 들어갔을 때 또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움직일 수 있거든요. 항상 좀 그래왔습니다. 옵션 만기 전주에 좀 이제 지지부진하다 싶으면 옵션 만기 그 주에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정도에 갑작스럽게 이제 수급이 붙으면서 올라갔다가 또 옵션 만기 지나고 나서 금요일부터 다시 하락하는 그런 패턴이 좀 자주 보였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근데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 외국인 투자자가 계속 그 과정을 반복하면서 지분을 높여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볼 수가 있었고요. 잠깐 올렸다 떨어지는 것은 우리에게 기분이 나쁠 수는 있지만 꾸준히 우상향을 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저는 괜찮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 이 상황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단순히 차트나 뭐 수급만 보고 우리가 투자를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좀 더 신뢰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시장 전체가 계속 성장하고 있는 방향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좀 더
가볍게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외국인 추정 물량은 거의 동일했죠. 당일 물량과 동일해서 7만 7천 주 정도 들어왔고요. 24.54%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수급도 이 정도로 확인했고, 오늘 이제 가볍게 보고, 그 다음에 준비한 소식들을 하나씩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해드릴 소식은요, 두산 에너빌리티와 직접 관련은 없지만, 이 대왕고래 관련된 그 석유 시추 관련돼서 소식이 들려왔을 때, 우리나라의 그런 가스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고, 그다음에 우리 이 두산 에너빌리티가 포함된 에너지 가격들이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나라가 석유 시추를 성공하게 되었을 때는 국가 전체적으로는 당연히 이득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 대체 에너지의 개발 기업 입장에서는 좀 이제 수익성이 떨어지는 사업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이제 주가가 떨어지기도 했는데요. 자, 결론적으로 오늘 이제 시추에 대한 결과가 1차 결과가 나왔습니다. 근데 경제성이 없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차 시추가 완료되었는데 가스가 발견이 됐긴 했는데 경제성 확보할 수준이 아니다. 그리고 최종 결과는 8월에 발표하는데 현재까지는 경제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8월까지는 봐야 된다라고는 하지만 1차의 경제성이 없다라고 한다면 사실상 최종에서도 큰 변화를 기대하기가 어렵지 않나라는 생각이고요. 그렇게 되었을 때는 뭐 대왕고래 다음에 이제 귀신 상어였나요? 그 또한 애매한 프로젝트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대체 에너지에 대한 개발은 계속 필요하다라는 신호가 또 들어올 수도 있고요. 그간 이제 가스 쪽에 집중되었던 수급들이 빠지면서 다시 대체 에너지 쪽으로 집중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 중에 지금 미국의 트럼프의 곽강을 받고 있는 가스터빈 관련된 혹은 SMR과 원전에 관련된 종목들 위주로 또 힘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한번 그 또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이제 한수원이 20조 슬로베니아 원전 수주를 포기했다라고 합니다. SMR 산업 집중 내세였는데 이제 미국의 웨스팅하우스에 또 주도권을 내준 게 아닌가라는 그런 이제 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규 원전이 70여 개의 유럽에 몰려 있는데 요거를 지금 포기함으로써 웨스팅하우스에 많이 손해를 보고 합의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또 의구심도 들죠. 그래서 지금 슬로베니아에 이어서 이제 스웨덴 원전도 포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한수원에서. 그리고 이제 지금 유럽 전체에서는 사실 체코 원전, 폴란드 원전이 이제 한수원 쪽에서 진행이 되는 거고, 그 나머지 이제 신규로 우리가 검토를 하던 그런 국가들에서 하나 둘씩 손을 떼면서 웨스팅하우스에 양보를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합의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궁금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기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오픈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유추는 할 수 있겠죠. 2022년 6월 8일에 우리나라의 웨스팅하우스 사장단이 방한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만 해도 이제 한미원전 동맹에 대한 협의를 한다라는 차원에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곤 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세계 최고 원자력 발전 원천 기술 보유 회사인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사장단이 한국을 찾았다. 그래서 이제 이 정상회담을 통해서 한미원전 동맹을 공식화했는데 그걸 후속 절차를 받기 위해서 웨스팅하우스가 방문을 했고요. 근데 그때 이제 내용에 의하면 이번 협의 테이블이 단순히 협력에만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니다. 웨스팅하우스는 자신들의 주도로 사업을 따내고 한국에는 시공, 부품, 납품 등 후방 산업을 맡기는 형태의 공동 수주를 선호하는 것으로 알려졌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이제 우리나라 APR 1400과 관련해서 지적재산권 문제를 제기해왔던 점에서 공동 수출의 주도권을 잡으려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이게 사실 이번에 현실화가 되었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이제 주도권을 뺏기지 않기 위해서 우리나라 지재권 소송에서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좀 이제 맞서왔죠. 그래서 그게 지금 이 25년 1월 달까지 밀려왔었는데요. 결국에는 합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합의 내용이
요 초안과 아마 비슷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면 웨스팅하우스 주도로 이제 사업을 따내기 위해서 한수원이 지금 이제 스웨덴 프로젝트라든지 그 다음에 슬로베니아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철회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슬로베니아는 이미 현대건설과 함께 타당성 조사를 한다라고 기사가 나왔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현대건설이 들어가는 이유가 우리나라의 이런 양보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스웨덴 프로젝트 또한 웨스팅하우스가 수주를 했을 때 현대건설이라든지 우리나라의 건설사가 들어갈 가능성이 크겠죠. 그래서 지금 불가리아도 현대건설과 진행하고 있고 슬로베니아도 현대건설과 진행하기 때문에 유럽의 지금 전체 이 원전 건설을 우리나라 건설사를 끼고 진행할 확률이 상당히 높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단순히 겉면으로만 봤을 때는 우리나라의 자체 수주가 힘들다, 우리나라 시장의 이 범위가 줄어들었다라는 점에서 좀 좋지 않게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나라의 시공업체, 부품 납품업체, 후방 산업을 하고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시장이 확대되었다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일부 이제 로열티를 지급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이 시장의 파이가 중요합니다. 우리나라가 치열하게 싸움으로써 웨스팅하우스와 경쟁을 해서 이겼더라도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성향에 의하면 우리가 이긴 게 좀 무색할 정도로 한국을 공격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듭니다. 일찌감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그런 것을 화살을 돌리기 전에 우리나라가 발빠르게 미국의 에너지의 그런 수입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해주고, 그다음에 웨스팅하우스의 유리한 방향으로 미국의 주도권을 넘겨주는 방향으로 합의를 한 게 아닌가라는 그런 좀 스토리도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부품 납품이 남았죠. 시공업체는 현대건설로 집중이 되고 있는데, 그럼 부품 납품을 누가 할 거냐? 당연히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저는 생각이 들고요. 전기 터빈이라든지 혹은 뭐 원자로라든지 이런 것들을 웨스팅하우스와 오래전부터 협력을 해왔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가 단연 선택될 거라고 생각됩니다. 생각되는 것은 뭐 불가리아 2기도 아마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폴란드 정부 차원의 3기도 들어갈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 슬로베니아 원전도 아마 들어갈 겁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스웨덴 원전도 프랑스 아니면 스웨덴인데 지금 이제 스웨덴도 좀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요. 그 나머지 이제 이 국가들도 계속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자체적으로 체코 2기도 지금 이제 거의 수주를 한 것으로 보여지고, 그 나머지 뭐 폴란드 우리 민간 프로젝트라든지 아니면 중동 프로젝트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하면 점점 시장이 커집니다. 그리고 미국의 이제 대형 원전에 대한 그런 수명 연장이라든지, 그죠? 그다음에 멈추어 있던 것을 다시 이제 살린다든지, 혹은 건설 중단된 것을 다시 건설한다든지, 그런 프로젝트들이 지금 미국에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 시공업체에서는 크게 미국 내에서 지금 일감을 따낼 게 없다라고 생각되지만, 부품 납품업체 입장에서는 미국에 지금 이 오래된 부품 교체라든지 건설 중지되었던 그런 것을 다시 짓는다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지금 시장이 크게 다가올 겁니다. 그런 면에서 BHI와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거고요. 잠깐 주가는 쉬어가지만 결국에는 그 시장의 확대에 따라서 힘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 이제 두산 스코다 파워가 체코 증시에 또 상장이 되었죠. 오늘 상장이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총 공모 금액이 1,516억입니다. 1,200에서 1,600억까지 예상을 했는데 결국에는 상단에 가깝게 지금 이제 공모 금액이 모였고요. 성공적으로 이제 상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한화 기준 14,400원으로 확정이 되었고 총 공모 금액이 1,516억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초로 지금 에너지 기업이 유럽에 상장이 되는 거고요. 체코 증시에 상장이 됐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나라의 그런 위상이 또 높아지고, 체코 입장에서 그만큼 이런 한국 기업이 상당히 의미 있게 지금 관심을 받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체코 스코다 파워가 상장됐다는 것은 결국에는 체코 쪽에서 승인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체코의 그런 본계약도 아마 가능성이 100%라고 생각되는 것도 이
것을 보고 또 이제 확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스코다 파워의 신주 발행으로 418억 원을 조달해서 생산 설비 개선과 R&D에 투입을 한다라고 하고요. 두산 스코다 파워에 이제 400억 정도 들어가고 그 나머지 이제 1,098억이 구주 매출을 통해서 확보를 하는데 그걸 이제 원자력과 SMR 기술 개발, 가스터빈 설비 확충에 두산 에너빌리티에 사용을 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1,100억을 이제 또 확보를 한 셈이고요. 원래는 이제 한 1조 가까이를 두산 에너빌리티가 확보를 할 목적으로 합병을 진행을 해왔는데 그게 철회가 되었고 지금 이제 1,100억 정도를 확보를 한 셈이고요. 400억 정도도 스코다 파워에 이제 진행을 한 거기 때문에 일단 1,500억 정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나머지 이제 목표했던 그런 9,500억 정도를 어디서 이제 가져올 것인가 그게 이제 좀 생각이 들고요. 일단은 뭐 두산이 가지고 있는 그런 두 개 자회사들, 그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지고 있는 그 두산 큐벡스라든지 그 하나가 더 있었는데요. 그게 아마 합쳐서 한 4천억 정도였죠. 5천억이었나요? 그 정도를 또 매각을 하면 그 정도 확보할 수 있을 것 같고 또 나머지 방법은 아마 뭐 두산 마켓을 또 활용을 하든지 뭐 그런 방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혹은 저번에 제기를 했던 이제 미국 내에 이제 기업의 투자를 위해서 또 미국 그 두산 DTC인가요? DTS였죠. 네. 가스터빈 자회사를 또 활용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도 좀 있고요.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고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좋은 소식이었죠. 자금 확보를 한 것은 긍정적입니다. 그리고 영국이 이제 규제를 철폐를 한다라고 합니다. 원전에 대한 규제를 철폐해서 다시 활성화를 시키겠다. 소형 모듈 원전도 허가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발전소 건설이 더 쉬워진다라고 하고요. 잉글랜드와 웨일즈 전역에서 지금 영국 총리실에서 지금 발표를 했는데 원전 건설 승인을 위해서 관련 규정을 대폭 변경하기로 했다. 소형 모듈 원자로 건설이 가능하도록 규정을 처음으로 원전 계획에 포함을 시킬 전망이고 계속해서 지금 영국도 원자력 발전에 대한 확대를 위해서 노력을 하는 모습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추세가 지금 나타난다는 게 확실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기존의 탈원전을 추진하던 국가도 벨기에마저도 이제 4기가와트 용량 확보 목표로 원자력 정책을 재개한다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유럽 전역에서 지금 우파 쪽으로 좀 쏠리는 그런 모습이 있고요. 독일마저도 새로운 이 총리 후보가 원전을 짓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보니 지금 전 세계적으로 다시 한번 원자력에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원자력이 없으면 힘들다라는 뜻이겠죠. 그 위험을 감수하고서라도 에너지 안보가 필요하다는 것이고 경제성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된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좀 이제 각박한 상황이 되었고 좀 경쟁이 치열한 상황이 되었기 때문에 각국이 이제 이렇게 서로의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서로 나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글로벌 시대가 아닌 이제 각 국가의 이익을 챙기는 시대가 지금 열렸기 때문에 그것을 또 이끌고 있는 것이 트럼프이기 때문에 계속 이 상황이 가속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필요하고 각국의 산업은 산업대로 지키고 AI는 AI대로 이제 각자 개발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속화되었을 때는 이제 에너지 안보도 챙기고 그래야 됩니다. 전 세계적으로 각자 에너지를 만든다고 하면 각자 이제 짓는 그 양이 엄청나겠죠. 그래서 그게 아무래도 자원 부유국에서 수입을 한다라기보다는 이제는 서로 이제 에너지가 덜 드는 그죠? 원료가 덜 들어가는 에너지를 선택한다고 했을 때 원자력을 선택한다고 하면 두산 에너빌리티가 아마 세계에 대한 수출 시장이 엄청나게 커질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뭐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시장은 괜찮아지고 있고 전 세계적인 그런 이 리스크만 없다면 그죠? 증시를 누를 수 있는 이런 트럼프의 돌발적인 상황이라든지 그런 뭐 경기 위기라든지 부채가 하나가 터져서 또 한 번 이제 금융위기가 온다든지 그런 것만 아니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근데 최근까지만 하더라도 그런 위기감이 있었는데요. 최근에 다시 조금 사그라들고는 있지만
여전히 방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것 또한 제가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잘 가고 있고요. 내일 이제 금요일이고 다음 주는 옵션 만기 주입니다. 그래서 내일 마무리 잘 하고 또 다음 주를 맞이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